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계열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기체를 넣어서 고압의 전류를 흘려주는 기체 방전관에 수소 기체를 넣고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어서 기체에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받은 상황에서 전자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 전자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빛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는 스펙트럼을 해보면 410, 434, 486, 656이라는 딱딱 특징적인 파장의 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보라색에서 빨간색까지 가시광선 영역이 이어져서 연속적인 빛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이 아니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선으로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다시피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위가 거리 단위 나노미터로 나타내고 나노미터는 10-9승미터이지요.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될 때 빨간색에서 보라색 방향으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파장이 크면 클수록, 즉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낮은 거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410이라는 보라색에서 656나노미터라는 파장까지 붉은 색깔까지 말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 410나노미터에서 더 짧은 파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자외선 영역이고요. 656나노미터에서 더 길어진 파장이 긴 것은 에너지가 더 작은 거죠. 적외선 영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죠. 행성 모형으로 가지고는. 그래서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으로 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어는 수소가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요. 바깥에 전자가 돌 건데 그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는 허용되는 에너지 준위 안에서만 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돌 수 있는 껍질을 전자껍질이라고 하고 이것을 에너지 값에 따라서 정해진 에너지 범위 안에서 나타내는 에너지 값이라 해서 이것을 정수로 나타낸 n = 1, 2, 3, 4로 나타나는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자가 돌 수 있는 전자 껍질을 KL, MN으로 하고 각각의 K가 나타내는 에너지 값은 주양자수 1, L은 2, M은 3, N은 4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 전이에 따른 에너지 흡수와 방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N이 1인 K 껍질에 있을 때가 핵에서 가장 가까운 안정한 바닥 상태죠. N = 1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위로 점프가 되는 에너지를 받아서 N = 1인 전자가 들뜬 상태로 N = 2로 전자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는 거죠. 낮은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에서 더 높은 들뜬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전자가 N = 1에서 N = 2인 K 껍질에서 L 껍질로 가기 위해서 들뜬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뜬 상태의 N = 2에서 안정한 바닥 상태로 N = 1로 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들뜬 상태의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낮은 상태의 바닥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N = 2인 들뜬 상태에서 N = 1인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로 가는 L 껍질에서 K 껍질로의 전자 전이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빛이 가진 에너지는 즉 전자전위로 방출되는 빛의 파장에 의한 그러한 에너지는 진동수와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자전위에 의해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에너지 빛은 상수 H라는 상수에 곱하기 진동수를 한 것과 같고, 그렇다면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관계에 있죠. 하지만 똑같은 상수인데 H를 곱하지만 파장으로는 H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값이 나타내는 의미는 E는 에너지죠. 전자전위로 나타내는 에너지죠. 그 다음 H는 플랑크라는 상수입니다. V는 진동수예요. 그리고 H 똑같이 상수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람다라고 하는 얘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전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요. 파장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파장이 크다라는 거는 파장이 크죠? 파장이 크다라는 것은 진동수는 작고 에너지가 작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파장은 에너지의 반비례하므로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은 나타내죠. 파장이 짧은 것은 진동수가 큰 것이고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파장이 짧다는 것은 그죠? 이 값이 낮아지고 전체 값은 커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햇빛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파남보 쭉 다 이어지죠. 값이 다 채워집니다. 연속적인 거죠. 그러면 아까 금방 이해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해볼까요? 자외선과 에너지가 크게 높아지는 이쪽 파장으로 갈수록 자외선이 되는 거죠. 적외선은 빨간 색깔로 갈 때 넘어서는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자외선과 적외선 중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당연히 자외선이 되겠죠. 근데 자외선과 적외선 중 진동수가 더 큰 것도 자외선이에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요. 근데 자외선과 적외선 중 파장이 더 짧은 것은 바로 자외선이 됩니다. 왜냐면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자외선이 더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파장이 더 짧은 것은 자외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소 원자의 그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1번이므로. 그 하나 가지고 있는 전자가 전자전위가 어떻게 되길래 그러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아까 선생님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허용되는 전자가 돌 수 있는 그 껍질을 전자껍질이라 했고, 그 전자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을 주양자 수로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n = 1이 가장 바닥 상태이고 n = 무한대로 된다는 것은 저 멀리 바닥 상태, 핵에서 가까운 바닥 상태에서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들뜬 상태로 n = 3의 에너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의 전자가 이제는 저기 핵에서 가장 멀리 그냥 멀리 무한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미안해요. 이거는 바로 에너지가 완전히 에너지를 받아서 이온화가 되는 전자전위입니다. 그리고 무한대에서 안정한 바닥 상태 그 이전에 n = 2로 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아주 들뜬 상태에서 조금은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따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죠. A가 0인 n이 무한대로 될 때는 전자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에너지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바닥 상태일 때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되면 마이너스 1312라는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분모의 1, 4, 9이라는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주양자 수의 제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모의 주양자 수의 제곱이 간다는 것은 결국 분모의 이 무한대가 제곱이 되어서 결국 이 전체 에너지 값은 0이 되어서 무한대의 에너지 궤도라는 것은 에너지가 0이 됐다는,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바닥 상태에서 저 무한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핵에서 완전히 떨어진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결국 이러한 에너지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가지고 해석을 해본 결과 에너지는 불역석적입니다. 계단 모양이죠. 즉 허용된 에너지의 전자 전위에 해당되는 에너지값 차이만큼의 에너지만 가진다는 거죠. 연속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이 3에서 n이 2로 떨어질 때는 더 높은 들뜬 상태에서 좀 더 낮은 들뜬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은 빛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고, 그때 전자 전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에너지는 M 껍질에서 L 껍질로의 전자 전위를 의미하며, 그때의 에너지 차이 값은 나중이 n이 2고 처음이 n이 3에서 떨어지는 거므로 n E2에서 E3에 해당되는 차이 값의 에너지 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이 에너지 값 차이만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좀 다시 돌아가서 봐야 이해가 되겠죠. E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n이 2일 때 마이너스 328, 이 3는 바로 n 이퀄 3일 때의 에너지 값이죠. 마이너스 146. 이 둘의 차이값만큼이 이 n에서 3에서 n2로에 떨어질 때의 전자전위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 차이고, 그때가 마이너스 182kJ/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그것이 바로 완전히 핵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무한 값을 가지는 전자 껍질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의 바닥 상태의 전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n이 1에서 n이 무한대로의 전자 전위를 의미하고, 그때는 바로 에너지 차이값이 n이 무한대로에 떨어질 때 그때 n 이꼴 무한대로의 그때 에너지 값은 0이라는 거를 기억하나요? 네, 0에서 n이 1인 E1의 값은 1312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1412 값의 차이만큼이 나타나고, 그때는 1312kJ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이온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핵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이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